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반등 속 트럼프의 위험한 줄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냈다가 강력하게 협박을 했다가 다시 걷어들이게 되면서 마치 급한 상황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는 상황에서 계속된 줄타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증가한 것일 뿐 증시는 아직 안정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하락이 무조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짚어드린 이유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한 부분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요. 항상 시장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10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해야 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함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중요한 실시간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까지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메인 유튜브 채널 메인 페이지 지금 현재 PC에서도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있습니다. 가끔 링크를 직접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요거 적으시기보다는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클릭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일단 증시가 반등한 이유부터 먼저 찾아봐야겠죠. 트럼프가 유럽에게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협박했었습니다. 언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6월 1일부터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한 바가 있었죠. 왜냐? 유럽은 애초에 구조 특성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여러 법이 다른 국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윤 추구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든 것이 EU 연합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겹쳐 있잖아요. 당연히 협상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상이 제일 느렸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까지 유럽을 계속해서 지금 저격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대답이 왔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9일까지는 일단은 연장할 것이다. 일단 연장해 놓고 이제 향후에 너네 이제 7월 9일까지도 안 하면 다시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유는 상호 관세율을 10%로 유지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 해결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자, 지금 이미 핵심 포인트가 이미 나왔어요. 기사 내용에서. 비관세 장벽을 해결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별로 나는 수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경우에도 쌀이라든가 이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에 대한 세금을 높게 매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관세를 높게 매겨서 최대한 정부가 필요할 때야 관세를 내려서 급할 때 흉년이 들었다든가 쌀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급하게 수입을 하겠지만 관세를 내려서 그 전까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태도를 취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지금 현재 요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비관세 장벽의 해결이 잘 안 됐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시면 영국 같이 이런 국가들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을 보시면 미국산 쌀 같은 것들을 수입한다. 미국산 농수산물, 축산물들을 수입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의 목적이 비관세 장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협박은 하지만 한 10% 정도의 관세는 이미 매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만격을 하고 경제를 흔들리지 않는 만큼만 어느 정도 이제 적자를 줄이면서도 이제 시작이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의 흑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비관세 장벽을 뚫어버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 등에도 25% 관세를 검토 중이며 이는 글로벌 무역과 미국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것도 사실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일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요거는 해결이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마저 보면요. 유럽은 미국과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상호 투자 등을 포함된 새로운 협상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입니다. 유럽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중국의 GDP를 6% 감소시키고 물가를 3% 이상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운동화나 티셔츠가 아니라 칩, 컴퓨터, AI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싼 거 진행해가 하겠다 이거예요. 무역 흑자 볼 수 있게. 이로 인해서 미국, EU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급하게 6월에 가한다던 관세가 미뤄졌기 때문에 7월로 호재성 뉴스라고 시장을 좀 받아들였고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협상이 쉬워 보이진 않죠. 그죠? 비관세 장벽을 다시 이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이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한 산업들에 타격을 주다 보니까 그 정치인들한테도 타격이 많이 와요. 국가별로 지금 항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항상 이제 우리 농부들을 항상 이제 우리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몇몇 국가가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 워낙에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정치인한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각 국가들이 물러서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후속되는 기사 내용을 보면서 트럼프가 이번 유럽 이 협상에 진심이구나를 좀 느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국가들 일단 제껴놓고 이 유럽을 진심으로 이제 협상하고자 하는 게 느껴졌는데요. 지금 현재 바로 이 어떤 사건이냐면 푸틴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이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협상이 들어가기 앞서서 직전 1기에서 뭐 했냐면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요. 한국이 현재 북한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입지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하고 소통해버리고 나와버리니까 사실 한국의 능력이 하나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협상 카드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한 것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사실 푸틴하고 유럽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러시아하고 당연히 안 좋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최근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우린 이 동맹국들을 건들면 우리가 나설 것입니다. 라는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칠리를 챙기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 자신의 행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까지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민간 피해가 계속되자 에너지 금융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특히 2차 관세와 원유 가격 상한선이나 어제 현재 SPFS 차단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공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나오죠. 유럽과 공조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직접 함께 나서서 러시아를 물러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자 이미지를 중시해온 트럼프가 실제 푸틴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제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뢰는 없긴 하죠. 여태까지 행동은 너무 다르니까. 이거 내용만 잠깐 보면 그게 거의 뭐 정신병자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 사실 유럽과의 협상에 앞서서 사실 이 태도는 이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러시아를 밀어내 줄 수 있어. 압박해 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유럽에 초집중한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제 뭘 얻어내려고 할 것이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관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별로 하나씩 다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보이냐면 일단은 최근에 그 중국과의 협상에서 사실 뭐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죠? 예, 사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과의 협상 내용을 보시면 중국의 태도를 최근에 보면 시진핑 주석 정부가 첨단 기술 제품의 양산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네 과도한 보조금을 줘서 중국산 제품들 너무 과도하게 저렴하게 빤덤핑으로 해외에 미친 듯이 수출하니까 나머지 국가들 산업이 죽지 않느냐라고 하며 중국을 규제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제조업을 강화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죠. 반도체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소비 진작보다는 제조업 비중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거예요. 말로는 이제 소비해야 돼, 소비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내놓은 정책을 보시면 다 계속해서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중국과의 협상에서 진짜 얻어낼 게 있을 게 진짜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 끄기 들어간 거고요. 중국과의 협상은 진짜 협상은 어디 있다? 유럽 협상에 있다. 진짜 협상은 여기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중국 때려서 중국한테 실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자기 지지율 박살나고 인플레이션 와가지고 자신이 경기 침체 오면 자신이 탓을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미국 탈출러시 막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동맹국들한테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급한 불을 끄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해서 비관세 장벽을 뚫어놓고 일단 관세 일부 매기고 비관세 장벽을 뚫음으로써 수출을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보면 뭐 다양한 내용도 있겠지만 에너지 수출을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러시아를 욕한다는 건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관계를 끊어놓고 싶은 거잖아요. 러시아를 욕하고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지켜줄게. 러시아산 천연가스, 러시아산 원유 받을 필요 없어. 우리가 줄게.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유럽연합이 구조적 특징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역 부분에서 이제 특히 에너지 무역 부분에서 실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동을 하니까 실시간으로 10년물 채권 금리들 뭐 20년물, 30년물 가면 갈수록 오래된 채권 금리일수록 더 많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현상이죠. 계속해서 뭐 10년물 금리야 꽤나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해도 나머지 20년물 금리 뭐 그 이상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미국이 이번에 정말 줄을 타고 있다라고 굉장히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정도로 보여지지만 계속 미국 탈출러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계속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달러 지수만 보셔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그래도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덜한 거지. 이제 언제든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달러 약세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달러는 최근 5주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고 엔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특히 파운드는 지금 이제 1.96% 상승하면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목표 지표는 30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이며 대체로 관세가 수요를 악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날지 주목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더욱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딜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 속에 오랫동안 지속시키면은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협상을 위해서 빠르게 급속도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이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정말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당장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변동성이 커진 증시다. 현재 상황에선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유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GDP 발표도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PCE 지표 있고 코스트코 실적 이게 물가 지표도 함께 물가 어떻게 가격 올리지 발표한다고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도 발표될 예정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일정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요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제가 이제 최근에 연방준비위원회의 이제 자산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산 매입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해당 일정도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실시간 급한 대로 이제 바로 나오면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매번 메인 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셔서 링크 따라 들어오셔서 뉴스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아직까진 불안한 증시니까요. 함께 믿고 따라오시면서 영상 지켜보시면 좀 불안이 풀렸다라고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